캐나다의 한 도심 카페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한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정호 씨, 올해로 50년째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민 1세대입니다. 고국을 떠난 지 반세기가 흘렀지만 그에게 한국은 여전히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집 같은 존재입니다. 이정호 씨가 캐나다에 처음 발을 디뎠던 1970년대 초반의 한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선진국이라기보다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던 시기였습니다. 이정호 씨가 캐나다에서 일하면서도 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하면 "아, 한국은 일본 옆에 있는 나라지?" 라는 반응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는 심지어 한국과 베트남은 같은 나라 아니야? 라며 헷갈리기도 했죠. 그런 오해와 편견 속에서 이정호 씨는 고국에 대한 설명을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늘 속으로 다짐하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도 세계가 알아주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자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고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가 캐나다에서 50년을 살아오며 한국은 상상도 못했던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이정호 씨는 자신이 품어왔던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캐나다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K-드라마가 정말 재밌더라. BTS의 새 앨범 들었어? 라며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언급할 때마다 그는 격세지감을 느끼며 마음속에 자부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이정호 씨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땅에서 새 삶을 개척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도전이었죠. 당시 그는 캐나다에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하고 자그마한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족들을 한국에 두고 홀로 이곳에 와 생활을 이어나갔기에 그는 매일 밤마다 한국의 가족들을 떠올리며 힘든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이정호 씨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캐나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민 초기 그는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아, 일본에서 왔구나. 또는 중국어는 어렵지 않아.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몰라 아시아의 일부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 당시 한국이 겪고 있던 전쟁의 여파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언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깊다던데 괜찮아요?" 라는 걱정 섞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정호 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과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이 발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1970년대부터 80년대, 그리고 90년대를 지나며 캐나다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혀왔지만 한국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을 아는 사람들은 드물었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정호 씨는 고국의 소식을 주기적으로 접하며 한국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사실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이 흐른 지금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계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이정호 씨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먼저 BTS의 새 앨범 들었어. 오징어 게임. 정말 재밌더라. 라는 말을 꺼낼 정도로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삼성,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캐나다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면서 이정호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가 한국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낼 때마다 사람들의 눈이 반짝이며 호기심과 관심을 보일 때면
이정우 씨는 마치 자신의 고향이 마침내 세계 무대에 우뚝 서 있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된 사건은 우연히 방문하게 된 병원에서 벌어집니다. 이정우 씨는 캐나다에서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마치 꿈처럼 빠르게 변해왔지만 이정우 씨는 그 변화를 직접 목격할 수 없었기에 마음 한구석에 늘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전화나 편지를 통해 간간히 가족들에게서 고국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고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라로 성장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리고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IT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며 한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 있는 이정우 씨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에게서도 조금씩 K-드라마 봤어?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긴 했지만 이정우 씨는 그저 한국이 잘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정도의 생각만 하며 조용히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캐나다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커져갔습니다. K-팝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면서 젊은 캐나다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 줄을 서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LG 같은 한국 전자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면서 한국이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정우 씨도 주변 사람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해도 이정우 씨는 그저 캐나다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의 위상을 온전히 체감하게 되는 사건은 우연히 동네 병원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정우 씨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할 시기였고 작은 증상도 바로바로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중 이정우 씨는 의료진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최근 국제의료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보았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검진 속도와 시설 수준이 어마어마하다던데요. 옆에 있던 또 다른 의료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특히 한국은 환자 대기 시간이 거의 없고 가격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병원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을 좀 배울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이정우 씨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캐나다 의료진들조차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체계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한국이 이룩한 발전에 대해 감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들은 대화는 이정우 씨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신이 이민 올 때만 해도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작은 나라로 여겨지던 한국이 이제는 캐나다 의료진들조차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다니. 그는 지난 50년 동안 한국이 걸어온 길과 그 변화를 지켜보며 느꼈던 자부심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정우 씨는 며칠 뒤 또 다른 상황에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를 절감하게 되는데 며칠 후 이정우 씨는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시내에 있는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 음식을 함께 먹어왔지만 요즘 캐나다에서는 한국 음식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정우 씨의 친구들조차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같은 한국 음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친구들은 이정우 씨에게 언제 한번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어보자라고 말해왔던 터였습니다. 이정우 씨는 뿌듯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시내의 한 유명한 한국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이미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음식점은 한인 사회 내에서만 알려져 있었고 캐나다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지인들이 먼저 찾아와 한국 음식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그에게는 무척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리 잡고 앉은 친구들은 메뉴를 펼쳐들고 여기저기 궁금한 듯 이정호 씨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뭐야? 불고기라는 건 어떻게 먹는 거지? 김치찌개는 좀 매울까? 요즘 김치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 그는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한국 음식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고기는 얇게 썬 소고기를 간장 소스로 재워서 구워 먹는 음식인데 한국에선 누구나 좋아하는 인기 요리야. 김치찌개는 발효된 김치를 넣고 끓인 찌개라서 맛이 깊고 건강에도 좋아. 매운 걸 못 먹는다면 맑은 콩나물국을 추천할게. 친구들은 눈을 반짝이며 다양한 음식을 주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친구들은 그 향과 비주얼에 감탄하며 연신 맛있어 보인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한 친구들은 불고기와 비빔밥을 맛보며 계속해서 칭찬을 쏟아냈고 심지어 김치찌개의 매운맛에도 도전하며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호야, 요즘 한국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예전에는 솔직히 한국에 대해 별로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한국 문화가 캐나다에서도 유행이니까 너도 자랑스럽지 않니? 이정호 씨는 그 말을 듣고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이 그저 작은 나라로 여겨지던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변화를 몸소 느껴온 그에게 친구의 이 말은 무엇보다도 큰 위로와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해주고 이렇게 너희가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격스럽다. 그때 다른 친구가 말을 보탰습니다. 사실 나도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어.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던데 가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 한국은 이제 정말 선진국이 된 것 같아. 이정호 씨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가자. 너희가 한국에 가면 분명 많은 것에 놀라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한국의 발전 덕분이야. 친구들과의 식사는 그렇게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 찼고 이정호 씨는 마음속 깊이 뿌듯함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그는 단순히 한국 음식이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 자체가 하나의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았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정호 씨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사건을 통해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를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의 식사는 이정호 씨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한 자리였습니다. 불고기와 김치찌개, 비빔밥을 맛본 친구들은 연신 감탄을 하며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걸까? 라며 농담을 던졌고 식사를 하며 서로의 젓가락을 나눠들며 한국 음식을 하나하나 경험하는데 푹 빠졌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즉석에서 비빔밥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여 이정호 씨가 직접 비비는 방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예술이야, 정우.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음식을 매일 먹었다니. 정말 부럽다. 그 친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정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어릴 적 기억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자랄 때는 그저 일상처럼 먹던 음식들이었지만 외국에 나오고 보니 이것들이 그리운 고향의 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국인 친구들조차 이 음식을 특별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친구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 이야기였습니다. 한 친구는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BTS의 음악을 듣기 시작했는데 정말 중독성이 있다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창의적인 것 같아. 음악도 그렇고 드라마 스토리도 너무 흥미로워. 캐나다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스토리들이야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정호 씨는 그저 미소 지으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설명해야 했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어주려 애써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친구들이 먼저 한국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고 한국의 콘텐츠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에게는 너무나 신기하고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뜨며 친구들은 이정호 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정호 다음에 또 한국 음식을 먹으러 오자. 그리고 너한테 한국어도 좀 배우고 싶어. 나중에 한국에 가면 인사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이 말에 이정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내가 도와줄게.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는 김치찌개도 직접 끓여줄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정호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과거의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친구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문화와 자랑스러운 브랜드를 가진 나라로 변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감동적이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더욱 특별한 사건을 통해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몇 주 후 이정호 씨는 캐나다의 한 기업에서 주최하는 국제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예전 직장에서의 오랜 경력 덕분에 초청을 받았고 새로운 기술과 시장 동향에 대해 알아보려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각국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여 네트워킹을 하고 협업 기회를 탐색하는 자리였기에 이정호 씨에게도 무척 흥미로운 기회였죠. 컨퍼런스장에 들어서자 이정호 씨는 깔끔하고 세련된 부스들이 줄지어 있는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국 대기업들이 마련한 부스들이었습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로고가 큼지막하게 새겨진 부스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부스 주변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삼성 부스를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과 최신형 8K QLED TV가 전시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력을 직접 체험해보며 감탄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그저 구경만 하려고 다가갔지만 자연스럽게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요즘은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다니 이정호 씨가 감탄하자 삼성 직원은 활짝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기술 혁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삼성은 폴더블 스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죠. 많은 나라에서 한국 제품을 미래의 기술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던 이정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외국인들도 삼성의 제품을 직접 체험하며 이게 정말 가능한 기술이야? 라며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참석자들은 삼성 제품의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성에 감탄을 쏟아내며 한국이 진짜 기술 강국이구나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이정호 씨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설명하려 애써야 했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기술력과 혁신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현대자동차 부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의 최신 전기차가 전시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현대가 만든 자율주행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현대의 부스에서는 캐나다의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며 한국 기업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이정호 씨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이정호 씨는 저녁 네트워킹 자리에서 만난 외국인들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정호 씨가 한국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한국의 기술과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며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이정호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비결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요.
특히 IT와 자동차 산업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정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전 정신과 끈기를 가지고 끝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죠. 저도 캐나다에 온 이후로 줄곧 한국의 발전을 지켜봤지만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죠. 그 말에 주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정호 씨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경험한 일들은 이정호 씨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한국이 단지 문화적인 인기를 넘어 이제는 기술과 혁신의 선두에 서 있는 나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캐나다에서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과 자부심을 선물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한국의 멋진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의 매력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한국을 더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정호 씨는 그렇게 캐나다에서도 한국을 알리는 일을 꾸준히 이어갔고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고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오늘도 한국의 아름다움과 위상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